이 소통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지적을 하거든요. 기존에 지금 청와대는 각 건물들이 떨어져 있어서 소통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들이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유 가운데 하나로 바로 집무실과 비서동 간의 거리가 멀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업무는 전부 위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관에는 외빈이 오시거나 공무회의 때 위에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비서실 복지에는 상당히 악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거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 비서동에서 대통령의 집무실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1분 1초를 허투루 버리지 않겠다고 한 만큼 대통령과 비서진 그리고 국민이 특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민생을 해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본관과 비서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사이가 직선거리로는 500m. 그래서 도보로 천천히 걸을 경우에는 10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큰 오해다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이 아닌 비서동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탁현민 비서관은요. 직접 확인해봤다라면서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 정도 걸린다라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청와대를 옮기는 안을 두고 거리가 머네 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가. 지금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앞으로 본인의 정책을 꾸리면서 해야 될 방향과 맞게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정권에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논쟁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김은혜 대변인이 실수를 한 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초반에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 집무실 이전을 하겠다 했는데 일단 임시방편으로 그리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여민관으로 대통령이 옮겨오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비서들 간의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은혜 대변인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비서하고 대통령의 거리가 가깝고 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사실 비서하고 대통령이 가깝게 일을 해도 자기들끼리 쿵짝거리면서 일을 하면서 국회나 정당이나 내각 이런 쪽을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민주주의에서 좀 일탈하고 있는 그런 정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내부의 공간이라든지 거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여당, 정당, 야당, 내각, 정부 부처 이쪽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게 지연말단적으로 논쟁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탁현민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답을 할 때에 우리는 이미 비서동 쪽으로 대통령이 옮겼다 이 정도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몇 초 걸린다 내가 뛰었더니 몇 초 걸리더라 이렇게까지 대답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기에 이 광화문 이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힌 바 있었고, 그 청와대 이전 사실 그 당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하던 사안인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홍준 자문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현재 관저가 갖고 있는 그 사용상의 불편한 점, 그리고 나아가서는 풍수상의 불길한 점, 이거를 생각을 할 적에는 옮겨야 되는데. 풍수상의 불길하다는 얘기는 어떤 근거로? 수많은 풍수상의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 풍수가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에 청와대에서 나올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입장을 많이 밝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이
나와야 되는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밝혔었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50년 지기 친구라고 알려진 승효상 건축가도요. 과거에 청와대를 두고 봉건 왕조 시대의 짝퉁 건물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 이전을 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 추천지로 한강변이나 용산공원 등을 언급하면서 옮기라고 2017년도 당시에 추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용산 이전 문제는 이번에 그 윤석열 인수위에서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부터 많은 분들이 용산 이전은 검토할 만하다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아까 뭐 유현준 건축가 뷰 얘기했는데 뭐 뷰가 좋아서 글로 옮기는 건 아니고 과거에는 남대문까지가 이렇게 서울의 경계였으니까는 거기 이렇게 임금님이 계시던 곳이 있으면 좋았겠지만은 지금은 임금님도 아니고 한강 이남까지 서울의 경계가 내려왔으니까는 용산 정도로 내려와도 사실 괜찮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말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의 청와대는 과거 일본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 관저였다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전을 결국은 못했는데 새로운 정부에서 이전한다고 하니까는 마치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박경미 대변인 얼마 전에 우는 바람에 그 기자회견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변인이라든지 탁현민 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못하면서 나는 못했지만 네가 한다니까 배가 아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는 오히려 그 아름다운 인수를 저해하는 듯한 네. 대통령은 구여당의 어른이 아니라 나라의 어른이거든요. 네. 좀 더 청와대가 품위를 갖추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에도 청와대에서는 좀 나오는 게 옳겠다. 그리고 또 용산 이 공원도 이전할 수 있는 후보지로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굳이 이번 인수위에서 이 용산 이전을 한 데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탁현민 비서관의 이런 SNS 글로 인해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의식을 해서일까요?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전격 취소되기도 했고 그 뒤로 신권력과 구권력 사이에 사안별로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영민 비서실장이 당선 축하 방문을 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라, 적극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실무진에서 또는 대변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문 대통령이 상당히 의식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회동이 얼마 전에 불발된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뭐 당선자 쪽이나 양쪽이 다 지는 겁니다만은 청와대는 이제 청와대 본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청와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조직은 대통령의 참모 비서 조직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히 자제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대통령하고 당선인 간의 회동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 사안이 계속 불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논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것도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네. 청와대 관계자, 일개 관계자들이 나서거나 이것보다는 민주당에서 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하. 네,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반대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거꾸로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데 그 방법이 제왕적 대통령이어서는 안 된다. 네. 당연히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도 좀 같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 국회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쪽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국방부 청사가 들어서게 되면 원래 국방부에 있던 군 관련 사무실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인데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군 내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합참 및 국방부 직할부대 이전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예산이 1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및 군인, 군무원, 공무원들의 가족기사 등 간접 비용도 불가피합니다. 청와대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이런 어떤 안보 자산들이 일단 대부분 무능화된다. 그다음에 국방부가 어딘가로 가서 지금과 같은 기능 수행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수천억이 예산됩니다. 수천억이에요. 자,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던 국방부 시설들, 대표적으로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구관, 그리고 정부 과천청사 등으로 자 이렇게 뭐 나눠질 전망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인수위가 밝힌 이전 비용 광화문으로 옮길 때보다 훨씬 적게 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이건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군 관련 시설들이기 때문에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도 있다는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희정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때 어떤 청와대 공간적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우리가 확실히 모르는데 비용 때문에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모르는 그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이전하려면은 물론 주요 전략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겠죠. 근데 과거에도 근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 신관으로 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크게 안보 공백이 없었고 계룡대의 대비태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들으면 그래서 옮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살펴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잘 해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